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 이지영입니다. 미국 경제의 중심적인 기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인데요. 약칭으로는 연준이라 하고 영어로 Fed, FED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 쇼크를 맞은 지난해 3월 이후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정책으로 위태위태한 경제에 인위적으로 수혈을 함으로써 경제 붕괴를 막고 있습니다. 이 수혈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연준이 국채 그리고 주택 저당 증권을 매입해서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제의 주체들을 자금 부족난에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작년 6월 이래로 연준은 국채와 주택 저당 증권 매입을 위해서 매달 1,200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저금리 정책입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직후부터 미국의 금리는 거의 제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자금을 풀고 저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을 오래 유지하여서 과도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자연적인 경제의 리듬과 균형이 깨져서 물가 상승과 자산 거품 현상이 지나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위기 상황이 지나가더라도 복귀가 어렵거나 복귀가 오래 걸리게 됩니다. 계속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한다면 마약 환자에게 마약을 더욱더 많이 주는 것과 같아서 시장이 경제 복원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위기 상황이 지나가면 인위적인 구제책은 거두어야 합니다. 이때 실행하게 되는 것이 테이퍼링입니다.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 축소를 한다는 뜻으로 긴축을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테이퍼링이 종료되면 기준 금리 인상을 또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은행이 기존 금리를 0.25% 인상하고 각종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에 풀리는 돈을 줄이려고 하고 있죠. 미국 연방은행 중 하나인 캔저스시티의 연방은행은 매년 8월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 총재들 그리고 경제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경제정책 심포지움을 개최합니다. 올해에는 8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 사흘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의 결과가 하반기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주시합니다. 올해 잭슨홀 미팅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을 이끄는 이사회의 멤버들은 그분들의 경제정책 원칙의 성향에 따라서 불리는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매파와 비둘기파입니다. 새 이름이죠. 매, 영어로는 호크예요. 이 매파는 물가지수를 안정되게 유지한다는 것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긴축 재정 정책을 선호합니다. 시장의 화폐의 양적 과잉은 자산 시장의 가치 왜곡을 부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한편 비둘기파, 영어로는 dove라고 하는데요. 이 비둘기파의 분들은 물가 안정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실업률입니다. 이들은 시장에 양적으로 통화를 공급하고 저이자율을 유지하여 시장을 인위적으로라도 활성화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잭슨홀 미팅의 센터피스는 뭐니 해도 미 연준 의장의 연설입니다. 올해 미 연준 의장의 연설은 8월 27일에 있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슈퍼 비둘기라고 불립니다. 강경한 비둘기파의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비둘기파답게 파월 의장은 실업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2개월 만에 3천만 명이 직업을 잃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으나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증가하고 학교가 다시 열리고 위급 상황을 위한 실업수당 혜택이 차차 줄어들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시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의 수준에 다시 돌아가려면 아직도 600만 명의 인구가 더 고용되어야 한다고 파월 의장은 보고했습니다.
고용 실태에 관한 파월 의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재계에서는 전반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다릅니다. 잭슨홀 미팅을 주최하는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에스터 조지 총재는 매파에 속합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테이퍼링, 즉 자산 매입 축소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매파로 돌아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제임스 블러드도 내년 3월까지는 테이퍼링을 끝을 내서 미국 경제가 과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팬데믹 초기에 연준이 채권 매입을 한 것은 매우 적절했으나 이대로 계속 동일한 정책을 이어간다면 금융시장에 거품을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역설하면서 미국 주택시장은 지금 거품 초기 단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비둘기 파월 의장의 의견은 다릅니다.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물가는 훨씬 더 빨리 상승한 것은 사실입니다. 연준은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인덱스를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데요. 연준이 예측하기를 2020년 3월에 올해 물가 상승률은 2.4% 정도일 것이며 특히 가변적인 식품과 동력의 가격 변동을 고려하니 사실상은 2.2% 정도일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까지 물가는 이미 4.2% 치솟았습니다. 수치로 볼 때 연준의 계산은 엄청난 오류죠. 파월 의장은 걱정 말라고 합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파월 의장이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이유를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째, 인플레이션은 대부분 팬데믹과 경제 재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재화와 용역의 범주에 국한된 것이다. 즉 호텔 숙박료와 같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 그런 부분에서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둘째, 특정 품목의 가격 상승폭이 매우 커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예를 들면 올해 자동차 공급이 수요에 크게 못 미쳐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나 이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되고 나면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내려갈 것이다. 3. 임금은 별로 오르지 않았다. 4. 10년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이다. 5번째, 30년 기간을 기준으로 볼 때 상업 활동은 세계화되고 기술은 발전하고 그리고 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2% 이상 오르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듣고 보니 설득력이 있기도 하죠?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며 자연적으로 정상적인 상태로 시장이 복귀할 것이라고 진단을 하지만 연준은 테이퍼링의 시기를 계속 주시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경제 회복의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해서 이자율 상승이 바로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을 한번 요약해보면 미국 연준은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지 데이터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그리고 연준이 지금까지 훌륭한 정책을 잘 폈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급속도로 잘 회복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의 희망적인 연설에 대해서 주식시장과 환율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주식 인덱스는 상승하고 미국의 달러 가치는 상대적으로 조금 내려갔습니다. 정치적인 타이밍으로 볼 때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재임명 여부를 결정할 시기가 곧 오게 됩니다. 월스트리트지는 논설에서 파월 의장은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입맛에 딱 맞는 정치적인 발표를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당분간 화폐 통화 정책을 계속할 것이며 이는 자산가들과 투자자들에게 유리해서 그러므로 주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 상승장의 좋은 분위기는 파월 의장의 재임용에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큽니다. 그러나
연준의 정책은 부익분, 빈익빈의 현상을 가중시키며 소득 격차가 가중되면 정부의 증세와 재분배의 명분이 될 것입니다.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에 관한 진단이 맞는지 아닌지는 좀 더 시간이 흘러봐야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틀린 것이라면 파월 의장에게는 매우 다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알게 되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를 재임명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파월 의장의 연설을 바탕으로 재계에서는 대체로 테이퍼링은 2021년 말에 그리고 금리 인상은 2023년에 시작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파월 의장의 말대로 2~3% 이하로 유지될 수 있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꽤 오래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미국 경제계의 주요 연례 행사인 잭슨홀 미팅, 그 중에서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이에 대한 재계의 반응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